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이차 함수의 평행이동을 하나씩 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y는 ax제곱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예요. y축으로 q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y 대신에 y-q를 원래는 대입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 y-q는 ax제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q를 우변으로 넘기면 y는 ax제곱 플러스 q꼴이 나온다 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래프로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는 ax제곱이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꼭지점이 0,0이죠. 그죠? 자, 얘는 꼭지점이 0,0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그쵸?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그러면 얘를 y축으로 q만큼, q도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옮겨지는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요러하게 바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애는 지금 꼭지점이 원래는 0,0이었는데 y축으로 q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때의 꼭지점은 0,q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바뀌어요. 0,q로.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어차피 y축이죠. 그래서 바뀌지 않았어요. 축의 방정식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 그대로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원래 이 꼭지점에서 x의 역할을 하는, 즉 x좌표인 얘를 가지고 축의 방정식으로 나타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축의 방정식은 바뀌지 않지만 꼭지점은 바뀐다. 됐나요? 그래서 원래 꼭지점 0,0이 0,q로 바뀌었다 라는 것까지.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하랍니다. 즉, y는 2x제곱 그래프를 y는 2x제곱 마이너스 3으로 평행이동을 한 거죠. 즉,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꼭지점은 0,0이었는데 꼭지점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0,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고요. 축은 원래 x는 0인데 마찬가지 똑같이 x는 0으로 유지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찾아봅시다. 1번 꼭지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이다. 맞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맞죠? 그 다음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자,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1 성립하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제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조금 대충 그려봅시다. 자, 원래 y는 2x제곱이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면서 원점이 꼭지점인 이러한 그래프였어요. 자, 근데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꼭지점이 여기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돼버립니다. 그럼 3, 4분면과 4, 4분면을 안 지나는 게 아니라 모든 4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맞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그러면 y는 2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면 얘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즉, 요 뒤에 있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주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요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y는 ax-p의 제곱, 즉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럼 내가 x 대신에 x-p를 대입을 한다고 했고요. 결국 y는 a의 x-p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원래 y는 a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 모양은 바뀌지 않고 이러한 아래로 볼록 형태를 띠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가 바로 y는 a의 x-p의 제곱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y는 ax제곱에서 꼭지점이 0,0이었고요.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었습니다. 근데 얘를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꼭지점이 p,0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원래 0,0이라는 꼭지점이었는데 x축으로 p만큼 이동이 되면서 p,0으로 바뀔 거니까요.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축의 방정식은요. 원래 축의 방정식이 얘였는데 얘로 바뀌는 거죠. 맞나요? 즉, x는 0이라는 놈이 x는 p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p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 얘기했던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이렇게 축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프의 폭은 바뀌지 않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라는 애는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x는 p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은 x가 p보다 클 때의 범위죠. 이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 여기 왼쪽에 해당하는 x가 p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게 돼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얘가 됐나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3의 제곱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a, b고 축의 방정식이 x는 c라고 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시면 바로 찾으셔도 되는데 원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프라고 하고 처음이니까 이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3의 제곱이 됐습니다. 즉 x 대신에 x-3을 대입한 거고요. 결국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꼭지점은 0,0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꼭지점이 3,0이 되는 거고요. 이때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으니까 얘가 a, b인 거고
얘가 이제 x는 c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a는 3, b는 0, 그 다음 c는 3이 되면서 얘네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 나와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 이제 짬뽕 하는 거예요. 자,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 얘기는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대입을 하는 거고요. 결국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어주겠죠. 자, 그럼 얘도 그래프로 어느 정도 나타내 주시면 원래 y는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보면 꼭지점, 이때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서 1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모양은 바뀌지 않고요. 얘가 바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그럼 비교 좀 해봅시다. 원래 y는 ax제곱에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꼭지점은 0,0이었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었어요. 근데 이 꼭지점이 원점에서 p만큼 이동이 되면 이제 p, 0이 되는 거고 다시 q만큼 위로 올라가면 p,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거고요. 이때 축의 방정식은 얘잖아요. x는 p겠죠. 그럼 여기서도 꼭지점에 x좌표를 써주면 돼 라는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평행이동을 다 따지면서 꼭지점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얘만 보고도 꼭지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P, Q 얘가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얘가 축의 방정식이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P를 X는 P로 나타낸 게 얘가 축의 방정식. 그 다음 요 P와 Q를 가지고 온 게 P, Q라는 꼭지점이 돼요.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든지 y는 a의 x-p의 제곱이라든지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x제곱이라는 건 사실 x-0의 제곱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0이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x는 0. 그리고 꼭지점은 0, q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도 지금 얘가 p잖아요. 이 뒤에는 0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얘는 축의 방정식이 x는 p, 꼭지점은 p, 0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꼭지점. 2, 마이너스 2죠. 축의 방정식은 x는 2입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이고. 됐죠? 자, 그 다음 4분면을 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줘야 돼요. 얘가 축의 방정식입니다. 자, 근데 그래프가 여기선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요. 또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고요. 또는 더 벌어지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즉 y절편. 즉 y절편이 0보다 크면 이 밑에 있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고요. 이때는 y절편이 0일 때고 이때는 y절편이 0보다 작을 때죠. 맞나요? 자, 그러면 y절편이라는 건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여기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y는 4-2가 되면서 2가 되고요. 결국 이러한 그래프를 띱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을 따질 때는 우리가 y절편까지 따져주셔야 지나는 사분면을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3번은 틀렸죠. 그 다음 평행이동하면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포개어진다. 자,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이 이차항의 개수예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포개어지겠죠. 이차항의 개수와 같으면 평행이동을 해서 그래프를 포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아까 내가 주구장창 설명했던 거 x가 2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자, 추계방정식의 x는 2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x가 2보다 클 때에 대한 범위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 요 왼쪽은 x가 2보다 작을 때고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했습니다. 되나요? 이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럼 5번도 맞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